유신쇼 유신독설. 일어나! 네, 오늘 새벽 코토로와의 혈전으로 한 10초간 피곤했던 코토로 이거 오랜만에 오더니 이게 무슨 성적 불만이 있나봐요. 뭔가 욕구 불만이라든가. 왜 맨날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막 소리 지르고 말이죠. 토론하자고. 아니, 배신 때리려고 온 사람한테 자꾸 안 지워줬다는데, 너 같으면 적과 동침하겠냐? 느낌이 와요. 우리 전북 정읍 출신의 대관이 형이 한 말이 있어요. 분위기 안 좋고, 느낌이 와요. 배신 뒤통수를 쳐요. 예? 배신은 뒤통수를 쳐야 제맛이지. 예, 이거 성대모사가 안 되네. 분위기 안 좋고 배신 때리려고 지금 온 사람을 누가 집에서 재워. 내가 미치지 않고서는. 네. 자, 전화 한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니온, 미니온 세력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경기도청 담당자가 멘붕을 했습니다. 왜 멘붕을 했나? 그리고 안철수과는 단일화 부인, 관련 등등등 또 중요 사항들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U+, 그리고 YG 엔터테이너, 그리고 JYP,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쌩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가족과 함께 볼 수 방송 유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음악은 왜 나오는 걸까요? 이엠병하군요. Flowrider, YG Family, G-Dragon, holla at 'em.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UCC 최고의 브랜드 사자TV 유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홀리진 않아 사람 마음 갖고 저울질하지 마라. 더 말할 것도 없어. 너와 나 벌써 떠나간 사람인 줄 알면서 유신과 치열하게 싸웠던 별창들이 한두 명씩 골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고릴라 전투에서 고릴라와 싸웠던 별창들이여, 이제 경찰서와 검찰, 법원에 고지서를 보며 눈물 흘리고 있노라. 이 열창들아, 별창들아, 이제 주둥이 공구리 치고 지옥으로 가거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별창들의 스크린샷을 주의하셔서 특정 BJ를 거론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별창 경보를 발효합니다. 아이고야, 이거 미쳤다. 이거 글로벌 플랫폼 미국, 일본, 중국 진출한다고 이 대륙 미쳤나? 막 섹스하고 존슨 까고 우리 청소년들 존슨 해외 수출하는 기가. 그러게 말이야. 이런 개살구 같은 게 국내에서도 창피해 죽겠는데 이런 십장생 같은 것들이요. 도대체 말세요. 이런 대륙과 별창들을 해결해줄 그런 영웅은 안 나오는겨? 왜 엄마 있지. 고릴라 탈이다.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 황금 바나나로 너희 똥꼬를 마주 쑤셔서 똥꼬 파열로 사망을 시켜버릴 것이다. 음모예요. 그들은 친박 네트워크고 사기예요. 신의 계시를 받았어요.
치지 마시고요. 부시접시 양할게요. 푸샤! 왔냐? 좀 쏴라. 왔냐? 푸샤! 가나연 가나쇼! 자, 오늘 사다리를 타겠습니다. 대륙에서 구걸하고 있는 별창들 중에, 남창들 중에 군대를 안 가려고 애쓰는 열창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살구들을 우리 스스로 강제 입대시킵시다. 개그맨 그리고 튀니지 그 일당들 뭐라고요? 생계곤란이라고요? 맨날 처먹어서 복부 비만이 온 놈이 뭔 생계곤란입니까? 이제 남창들을 간대로 강제로 군대로 보냅시다. 별창 군대 보내기 캠페인은 국방부가 함께합니다. 아이고야, 저기 젊은이, 여기 대륙에서 뭐 구걸하고 별창 놈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어디 가면 볼 수가 있나? 아, 별창들이요? 국어 방송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저기 거기 거기 저기 옆에 여기 저기 여기 저기 거기 거기 저기 옆에 여기 저기. 아이고야, 별창 천지네. 어이 짝퉁워크가 여자. 그리고 배신 때린 주저들 잘 들어? 내가 누구냐고? 나야 김양. 니들이 용 써봐야 어차피 짝퉁. 현순이 1등 하지만 곧 꼴등. 열심히 한다고 해도 넌 곱등. 영가시랑 친구하는 넌 곱등. 치졸하게 이리 오세요. 쪽지 보내도 난 안 가. 왜냐? 곱등. 이가 아니야. 어제는 유실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더니 오늘은 뭐라고 했다고? 지금 너 그 방송에선 언행일치 할 거니? 앞으로도 쭉 언행일치 못할 걸. 너 표리부동 대응망덕 뜻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 그거 너야. 사다TV 유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 음모로 부인 북한산의 쌍둥이 언니. 음모로 부인 시내 계시로 간첩도 잡네. 음모로 부인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우매한 백성들을 홀려먹는 마귀 부인. 금이여 부인 생긴 것도 어머나, 개그맨이세요? 아니야. 웃기지를 못해. 무당질이나 해. 신의 계시 신의 내림 신의 계시. 변기만 봐도 신이 말하네. 누가 대통령이 될 거야. 오마이갓 점쟁이가 여기 있었네. 오마이갓 점쟁이가 여기 있었네. 개그맨을 닮은 점쟁이 여신, 개그맨을 닮은 신의 여인, 모든 것들을 추측할 수 있는 만. 오마이갓. 랩으로 좀 풀어가지고요. 자, 오늘 유신독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너가 복귀가 됐고 또 많은 분들이 사다TV의 생존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역시나 좀 부족한 점도 있고. 자,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섹션 1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니온의 멘붕. 자, 코니온의 멘붕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니온들이 애를 많이 썼어요. 이 코니온들이 이제 매니저 중에
유신의 측근 중에 한 명을 빼내면 유신이 분명히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엉뚱한 사람을 빼갔단 말이죠. 예, 전혀 그냥 친할 뿐인데 친한 것밖에 없고 아무것도 정보를 모르는데 예, 그냥 빼갔다는 얘기죠. 두 번째 작전이 뭐였냐면 경기도청. 꿈에도 소원은 경기도청. 얼마나 갈궜는지 경기도청 언론 담당관 분이 막 피로해 있어. 얼마나 얘네들이 계속 전화질하고 뭐하고 막 어떻게다 하니까 담당관이 피곤 타이어드해. 그래서 나는 오히려 미안하더라고. 별것도 아닌 건데 이분만 붙잡고 계속해서 뭐가 우기는 거야. 우김증이야. 근데 제가 코니온 세력에 이제 계속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분들의 핵심 요소들이 바로 그 음모로 부인의 지지 세력이라는 거야. 이미 튀니지나 좀비 두꺼비나 셀로판이나 그쪽은 다 붕괴됐거든. 근데 어떻게든 이번에 지켜보려고 신의 계시를 받고 제가 확보를 했어요. 아주 열렬한 음모로 부인들의 지지 세력이었다.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그들이 어쨌습니까? 재판 취하라고 특정 막 협박하고 가서 테러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결국은 그 민사 형사 취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특정 모 인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수구 꼴통보다 더 꼴통이야. 이것들은 완전히 이거 완전히 이거 최악이 그러니까 저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자TV와 유신을 압박을 해서 소송 취하하게 만들라고. 이런 시래기국 같은 놈이 다 있어요. 절대 취하 안 해? 절대 취하 안 해요? 또 할 건데? 그래서 이놈들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수사 발표, 검찰 수사 발표에도 아니고 수사 발표를 좀 해야 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네. 프로젝트라고 써야 되는데. 자, 이 코니온 세력들이 결집을 해서 안 되겠다. 우리 음모로 여신을 우리가 추앙을 하고 있는데 신의 계시를 받아서 말이죠. 나는 그 사람들 보면 난 미칠 것 같아. 걔네들은 엑소시스트 거기 나가야 돼. 그러니까 신의 계시를 받아서 여신님께서 강림을 하셔가지고 지랄 연병 쌈바춤을 추고 있는데 감히 말이죠. 감히 쫓겨난 고릴라 새끼가 말이죠. 고릴라 새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사람 있네 말이죠. 여신님을 막 어떻게 하네 어떻게 하고 막 하니까 열받는 거지. 우리 갑자기 여신님을 말이죠. 이제 고릴라 타도 작전을 쓴 것이 먼저 미니온을 만듭니다. 미니온 채팅방을 만들고 홍보를 하죠. 미니온 채팅을 홍보를 어디에 했느냐. 인방겔 유신 까는 방입니다. 그리고 유신겔 그리고 저희 채팅방에서 1대1 대화로 그 미니온 주소를 퍼뜨렸죠. 이미 전부터 이 작전 전부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희 매니저가 형님이라고 멸사봉공을 했던 그 증거가 있습니다. 저희 그 사자TV 방송국의 음악 게시판에 가면 그 해당 매니저가 10월 23일까지 사자TV를 위해서 추억의 90년대 가요 파트 8까지를 올립니다. 자, 그러면 시점을 보면 우리가 그 문제가 됐던 클린 UCC 캠페인을 했던 것은 10월 20일입니다. 그쵸? 기억나나요? 메모리즈? 10월 20일 날 클린 캠페인을 하고 끝나고 내려가서 23일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었냐? 갈등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내가 그 제2 영입제의를 받아야 되나? 갈등의 시기였다는 거죠. 딱 보면 갈등의 시기거나 아니면 그쪽에서의 그 액션, 그러니까 신호가 오기만을 말이죠. 어느 날 디데이로 삼자. 자, 디데이가 24일이었나? 월요일 잠깐만요. 제가 머리를 했던 날이었죠. 그때가 22일이었나요? 29일이었나? 내가 머리를 했던 게? 기억이 전혀가 좀 헷갈리네. 하여튼, 머리를, 하는 날, 그날 디데이를 잡아가지고 했는데,
23일까지는 업데이트를 했단 말이에요. 잠깐만, 날짜를 확인을 해야 될 거야. 23일까지는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23일날 업데이트를 했고, 그 배신을 언제 때렸지? 22일날 배신을, 29일날 때렸나요? 29일날? 10월 29일날? 10월 29일날 배신을 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섭섭하고 서운했다. 뭐, 차비도 안 주고 뭐가 이렇게 섭섭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 왜냐?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쪽 세력으로 가기 전까지는 뭔가 정보를 줘야 되는데 정보를 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매니저 영입을 이미 시작을 했었고 제가 어떤 첩보를 받았냐면 미니온 채팅에서 특정 매니저가 와서 대화를 했다. 이미 감 잡았지. 감 잡았지. 감 잡아서 특정 인물과 대화, 1대1 대화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제보가 들어왔단 말이죠. 저는 이미 이제 감을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 전부터. 자, 그러면 일단 누가 배신 때릴지는 일단 감을 잡았고, 자, 일단 터뜨렸어. 놀라워라, 서프라이즈. 자, 유신의 최측근인 매니저가 유신을 배신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띠디디딩! 에스파뇰로 고양이 사진. 또 하나, 유신 명함의 대기자. 이게 뭐냐고요. 망했다. 어렵게 설득해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뭐 제공 아낌없이 해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세상에 나는 이렇게 처음이야. 기자회견까지 한 게. 고깃집에서 술 먹고 나서 제정신으로는 힘들었나 보죠. 예. 술을 먹여가지고는 기자회견까지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 난리 났지. 유신 뭔 나쁜 짓을 했겠냐 유신이. 저 오죽하면 저 매니저가 그렇겠느냐. 근데 제공한 거는 고양이장에 있는 에스파뇰로. 요거 사진 여기저기 사진을 찍더라고요. 막 찍어내더라고요. 근혜 형님이랑. 근혜 형님은 배신자라는 얘기 모르겠어요. 근혜 형님도 의심을 해. 여기저기 막 쓸데없는 걸 다 찍더라고요. 막 뭐 하나 보고 막 다 보고. 그래서 제공한 게 그것도 이게 고양이장이 커요, 생각보다. 고양이장이 크니까 전체로 찍어도 되거나 아니면 그랬어요. 꺼내서 찍어라. 절대 꺼내서 안 찍어. 야, 너 손만 씻으면 된다. 열고 고양이 꺼내서 쓰다듬고 놀아라. 그러라고 키우는 거니까 또. 하고 손만 씻어라. 고양이 만지고 나서. 근데 유독 절대 안 꺼내. 절대 안 꺼내고 에스파뇰로가 정확하게 3층에 올라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 근접해서 마치 졸라 좁은 철창에 그 고양이장에 에스파뇰로가 흐느끼고 있는 듯한 약간 흐릿하면서 거기다가 줌을 이렇게 딱 떼고 거기만 촬영을 하더라고요. 유독 꺼내서 찍어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꺼내서 찍는데 이쁘게 옆에 껴안고 있어 찍어달라고 그러고 유독 그 앞에서 3층에서 3층은 좀 좁거든요. 올라가는 게. 요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찍더라고. 그 다음에 명함을 그때 누구 줄 때 받았다고 해서 줬나? 하여튼 명함을 줬어요. 그 온 사람들한테 다. 그 명함에 깔 게 뭐가 있나? 공부죠. 까기 능력 시험. 뭘까지? 다른 건 안 깔고. 대기자. 대기자라는 표현은 대표가 자, 여러분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기자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추앙하면서 기자를 높여줄 때도 써요, 대기자를. 맞습니다. 큰 대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언론사에서 기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다. 그래서 대자를 쓰기도 하는데, 언론사의 대표가 기자직을 겸임했을 때는 일반 기자와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평기자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표 기자다. 대표 겸 기자다라고 해서 대기자를 쓰는 거예요, 그냥. 일반 기자와 우위에 서겠다는 게 아니라 구분을 짓기 위해서 명함을 주더라도 대표가 평기자입니다라고 그냥 기자입니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문을 쓴 것도 아니고 대기자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걸로 깠는데 반응이 안 와. 임방겔의 입질을 낚시를 하는데 쓰레기만 잡히는 거야. 쓰리빠나. 그래가지고 이거 애들이 멘붕한 거야. 어떻게든 우리 여신님, 음모루 여신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해야 되겠는데 뭐 없을까? 상시고용 3인? 어떤 언론사도 그거 가지고 협박한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오늘 경기도청의 언론 담당관 그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나는 맨날 칭찬받아.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 참 잘하시네요. 내가 40분을 강론을 했어요. 40분을 붙잡고. 처음에는, 좀 귀찮고 너무 긴 거 아니냐, 좀 짧게 해야지. 이런 짜증스러움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막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점점 이제 빠져드는 거지, 나에. 홀릭시켜드린 거지가. 점점, 처음에는 짜증나다가, 정말요? 이런 얘기들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경기도청 언론 담당관실에서 아프리카 TV 나우콤의 심각성을 파악해버렸네? 우리 문수영 또, 여보세요. 내가 도지사예요. 여보세요. 나우콤 아프리카 TV, 여보세요? 예. 우리 김문수 형이, 또 말이죠. 다시 한번 전화할 일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청 언론 담당에서 이런 거 사실을 몰랐는데, 이번 기회로 알게 됐다는 얘기죠.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명함은 상관없어. 명함은, 왜냐? 의심은 가요. 확인이 됐으니까. 근데 그 사람만 안 줘봐요. 어떻게 되겠어,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이미 온 사람한테 명함으로 싸닥을 때려요? 딱 걸렸어? 넌 딱 걸렸어? 그러면 다 모여있는데, 다른 분들 왔는데, 거기서, 너 의심 있으니까 너는 안 줄 거야! 그건 더 이상하지, 분위기가. 봉사하러 오신 분들,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그나마 잘 해가지고 기분 좋게 가시는데, 그걸 지금 신경 쓰는데, 내가 1대1 대화했다며? 어땠어? 1대1 대화 첩자 어땠어? 어땠어? 그냥 준 거죠. 다른 사람도 주니까. 원래 팬정모 오시면 명함 드려요. 다. 공평하게. 매니저만 주는 것도 아니고, 팬정모 오면 명함 다 드려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모르, 부인의 세력들이 상당히, 작전을 짰으나 실패. 그래서 인터넷진흥원의 얼마 전이었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다TV가 보안이 문제가 있다. 보안 서버 구축이 안 됐다. 근데 까였죠? 보안 서버 있네? 어머, 있네? 내 안에 보안 인증서 있네? 그러다가 병신됐고, 이제 고발당할 거고, 고소당할 거고. 그 다음에 경기도청에 민원 제출하면 될 거다. 이미 리니지 BJ, 좀비 두꺼비, 수많은 유신의 적들이 안 했을까요? 이 상시고용. 여러분들, 상시고용인 삶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언론사 만들기 전부터 깠어요. 언론사 등록하기 전부터 준비 단계. 그러니까 뭐냐면, 언론사를 구축하기 전에 준비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화가 왔어. 따르릉, 언론사 등록하셔야 되겠는데, 왜요? 민원이 들어와. 아니, 여보세요. 아니, 언론사를 다 준비를 해서 요건을 갖춘 다음에 등록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 맞는데요.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언론사 등록을 할 시기가 아니었는데 언론사 등록을 한 거죠. 좀 빠르게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습니다만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저는 당당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 한번 해봐라. 경기도청하고 짝짝꿍해서 한번 해봐라. 자,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청 담당자가 연락이 왔어요. 제가 좀 늦잠을 자가지고 일하다가 자고 있는데 왔는데 두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자TV 상시고용 인원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 이 곤란하다 지금 입장이.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조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팩트를 얘기했죠.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언론사 등록하거나 이게 하도 1년 동안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조사 좀 했죠. 팩트를. 그래서 경기도청 언론 담당관실 실무 담당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경기도에 등록된 언론사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한다. 실태 조사를,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되는지 실태 조사를 한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이전에 등록된 곳을 했고, 내년에 그 이후에 등록된, 사자TV를 포함한 곳을 할 것이다. 하시라고. 할 말이 뭐가 있어? 하시라고. 적극 협조하겠다.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게 자료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셔라. 실태조사 하셔라. 할 말이 뭐가 있어요? 하시라는데. 필요한 게 뭐냐? 기자와 그 고용계약서 사본. 그거 뭐 주면 되는 거죠, 사본. 그것밖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하고 고용계약서,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기자로서의 고용계약서를 썼느냐, 그거 사본만 주면 된대요, 사본만. 끝. 자, 그리고 전체 언론사 실태조사 기간 외에 법적 근거 없이 특정 언론사만 실태조사를 할 수 없다. 제가 이거에서 반론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조사 기간 아닌데 왜 연락을 했느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하게 어떤 특정 언론사만 하게 된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예가 있겠죠. 대표가 개판으로 운영하고 막 기자들이 탄원서 올리고 그런 이유가 아니면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경기도청이 조사권이나 이런 거 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전체를 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리고 제가 다른 언론사에 알아보니까 경기도청에서 실태조사라는 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 요출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데 자료를 저희 그 언론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고요. 거부해도 경기도청에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언론사가 운영되고 있는가, 유령 언론사가 아닌가,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 조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사가 업데이트 되는데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기사가 그 정해진 퍼센트가 되는가, 요 두 가지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체크할 게 없어요. 체크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청은 그러니까 언론사가 어떤 언론사가 자기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등록 업무만 하고 있는 것이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처럼 그런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를 예를 들면은요, 제가 사례를 얘기하니까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서울특별시 예를 들면 언론사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수가 없다. 실제적으로. 왜냐? 언론사가 정부나 지방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거죠. 언론은 정부를 감시하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나 이런 곳을 감시하는 기구인데 거기를 정부나 정부기관이나 지방정부기관에서 조사를 해요? 함부로? 큰일 날 얘기입니다. 비단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든 경상도든 마찬가지예요. 2년 전에 경기도 쪽에서 일부 언론사에서 문제가 일으켜가지고 그걸 조사하겠다, 정리하겠다. 이거 진짜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예?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 도청에서 언론사를 정리하겠다? 그거는 유령 언론사. 그러니까 언론사 간판만 달고 영업하고 뛰러 다니고 돈 요구하러 다니고 제대로 그런 언론사를 정리한다는 것이지, 경기도청에서 언론사를 다 조사해가지고 자기들이 조사권이나 수사권도 없는데 조사해가지고, 인원이 몇 명이냐, 얼마 버냐, 어떻게 불법적인 사안이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경기도청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이 없습니다. 분명한 거고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엄청난 지방 언론의, 중앙 언론의 언론 단체의 반발을, 그거를 도지사가 왜 미쳤다고 받겠어요? 굳이 문제도 없는데. 그래서 사실상의 실태 파악, 실태 조사가 아니라 실태 파악,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유령 언론사가 아니냐, 그거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등록 기준, 상시고용 3인이나 여러 가지 등록 서류나 이런 기준은 등록 당시에 심사를 하는 것이지, 등록 후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거나 그런 게 거짓 서류를 제출했거나 이런 게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청에서 나설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법적 근거, 행정적인 근거, 다른 언론사의 확인 절차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실상 조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실태 파악, 제대로 언론사가 운영돼 있고
제대로 언론사가 돌아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조사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방 공무원 담당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서류 제출. 거기서 조사받으러 와라. 뭐 방문하겠다, 압수수색하겠다, 전혀 못합니다. 언론사를 새우 젓같이 보신 것 같은데, 경기도청 공무원이 오라가라 할 수도 없고요. 방문조사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자료 요청 정도. 그 자료 요청도 언론사에서 거부할 수 있다는 거. 내부 정보일 경우,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언론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사사TV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기사를 저희가 저게 좀,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무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를 그냥 갖다가 다 하는 줄 알고, 이거는 뭐 언론사라기보다는 좀 언론 모아놓은 커뮤니티의 의미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실 그 말 하려다가, 아니, 언론사 등록 빨리 하라고 한 사람이 그쪽인데, 그래서 저희 기사 100% 우리가 씁니다. 경기도에 등록된 언론사 중에 자기가 기사 100% 쓰는 곳 있습니까? 없습니다. 연합뉴스, 뉴스원, 뉴시스, 그런, 통신사, 뉴스 통신사에서 다 제휴나 아니면 돈 주고 사오는 거 아닙니까? 놀래요. 자급이라니까. 뭐, 꼬투리 잡을 게 없잖아요? 자급자족이라는데. 저희도 나중에 크면 연합뉴스나 다른 쪽 계약하고 사오고 싶어요. 뭐, 한 달에 얼마, 뭐, 한 4, 50만 원 내면 100건까지 쓸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정치기사나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저희가 뭐, 뉴스원이라든가 다른 쪽이랑 계약을 맺으면 일정액만 주면 한 달에 뭐, 100건, 200건 기사를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인용보도라고 하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내년에 실태조사 있으니까 잘 준비하시라고. 예, 준비하겠다고. 끝! 자, 두 번째 코니온이 제기한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요게 좀 오류였어요. 오히려. 민원인이 제기한 두 번째가 뭐냐면, 기사에 첨부된 사진의 선정성을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근데, 경기도청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업무가 아니야, 거기에. 그러니까, 예를 든 게 광란의 섹스남녀 아프리카TV 방송 대상감인데, 이제 이쪽에서는 경기도청 언론 담당관실에서는 자기 경기도 지역에 있는 언론사인데 이런 선정적인 걸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겠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거 사실인데요? 동영상 드릴까요? 뻥. 자료 드릴게요. 실제로 나우콤 아프리카TV에서 1시간 가까이 남녀가 섹스한 동영상입니다. 이걸 사실을 보도하는데 모자이크까지 하는데 뭐가 선정성입니까? 뻥. 할 말 없죠. 그리고 이건 경기도 도청 언론 담당관실, 이거는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월권이다. 이거는 문제가 있으면 나우콤이나 아니면 당사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거나 사법부에다가 고소고발을 할 일이지. 이게 경기도청에 권한이 있느냐? 없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언론사 기사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사를 새우 젖으러 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100번 1000번 해봐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언론사의 기사에 대해서 사실보도에 대해서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겠고요. 하려면 당사자가 나우콤이 되겠죠. 나우콤 아프리카TV나 아니면 그 방송을 했던 당사자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만무하죠. 그럴 리가. 그 다음에 사법부에 민형사상을 해야 됩니다.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사실을 보도했는데 뭐 아무 말도 없어요. 자료 증거들이 드린다고 하니까 동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별 말씀 안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심각하냐. 나우콤 아프리카TV가 이렇게 심각한지 처음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클리어했고요. 네. 그냥 깔끔하게 했고요. 자, 우한군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시 고용인을 공개하는 게 어려워서 지금 공개를 안 할까요? 네? 자, 제가 할게요. 이미 제출을 했고요. 경기도청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개인 정보고 보호해야 될 거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제출을 안 하는 겁니다. 법률상으로 보호받는 거죠. 상시 고용인
우리 소속 기자들을 외부에 공개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클린 UCC 캠페인 때문에 신상 털리고, 가족들까지 침해받고. 예를 들어볼까요? 그 예전에 매니저 중에 한 명은 블로그까지 털려가지고 뭐 사진 다 공개됐고요. 구글링 해가지고 저희 뭐 매니저분들도 털려고 아니고. 그분들도 삶이 있고 가족이 있고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공개해서 얻을 게 없어요. 실익이. 사자TV에 올라온 모든 기사는 제가 책임집니다. 사자TV 대표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지고 그거를 같이 회의하고 얘기하고 논의해가지고 기사가 올라가는 겁니다. 사자TV가 책임진다고 기사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법률적인, 도의적인? 그런데 그 상식 오용인을 공개를 해가지고 깔려고, 신상 털려고, 알려달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편하자고, 편하지도 않아요. 그걸 또 공격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개할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개인 보호, 그분들의 개인적인 그런 그 부분에 대한 사생활 영역에 대한 보호,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기자라고 해서 모든 사생활을 다 공개하고 자기들에서 할 거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다른 언론사 가면은 기자들 이름을 다 쓴다. 우리는 안 써요. 왜요? 그냥 사자TV가 책임져요. 사자TV에 올라오는 기사는 대표가 책임집니다. 그게 작은 언론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도팀, 자기들이 그 공동 책임 의식을 갖고 책임을 안 진다고 했나요? 사자TV의 모든 기사에 대한 책임은 사자TV가 집니다. 대표가 져요. 책임 소재를 묻는다면 각 언론사에서 기자 표시를 하는 것은 기자가 그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기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보도를 하는 보도팀들이 다 함께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법적인 책임은 제가 지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초비님, 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경기도청에서 실사가 아니라 실태조사를 하시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저희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라고도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등록할 때 서류를 제출했고 문제가 없어서 등록이 됐고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상주해야 된다. 지금 밤인데 여기 상주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그 게임 앱진에 일했는데요. 기자들 거의 사무실에 없어요. 여기 있어야 돼, 옆에? 제가 방송할 때마다 옆에 있어야 돼요? 제가 방송 밤 10시부터 새벽 3시에 하는데, 제 옆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코니온의 실체. 코니온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사방송을 하는 모 씨의 지지 세력이었고요. 확인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책임지는 발언이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미니온 채팅을 만들고 여기저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저희 시청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자기 편으로 합류시키고 그 다음에 인터넷진흥원이나 경기도청이나 이런 정부기관의 허위 신고나 허위 제보나 허위 민원을 제출했고요. 이건 팩트고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시도가 실패했고요. 실패했고 그에 대한 책임은 물을 거라고. 지금 그 한 명이 난리예요. 막 조바심이 돼 있는지 빨리 고소해라. 내가 왜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고소를. 왜 고소를 빨리 하라고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내가 당해가지고 고소고발을 하는데 빨리 하래요. 바쁜 일 있으세요? 군대 가야 돼요? 아니면 뭐 해야 돼요? 고소고발은 제가 결정해서 제가 알아서 해요. 제 스케줄에 맞춰서. 자,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그쪽에서 얘기를 해요. 야, 네가 나를 고소하면 명예훼손으로 네가 그 3인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상시고용인 3인을 고용해야 된다. 개 같은 소리예요. 무슨 새우 젓 같은 법도 모르는 것이 까축된다고. 그 사건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은 경찰에 진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인데요. 아니 지지만 할 줄 알았지 상식은 없나 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합법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서류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불법 언론사라고 퍼뜨렸다. 상시고용 3인이 없다고. 그러면 경찰에서 그러냐고. 그리고 당신을 부릅니다. 이게 있다고 하는데 입증할 근거가 있느냐라고 상대방한테 물어봅니다. 저는 그냥 예, 당연히 있으니까 절차를 밟았겠죠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분은 사자TV가 상시 3인, 고용인 3인이 없다라는 증거, 그 다음에 그래서 불법 언론사라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못하면 유죄예요, 무조건. 저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우리는 법적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모든 서류를 제출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 내용에 끝나는 거예요. 저희 언론사 등록증 제출하고 정상적인 심사를 통해서 등록 기준을 맞췄기 때문에 등록이 된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뭘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현재 언론사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됐고 등록 그 시기 때 지금까지 취소되거나 아무런 변경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입증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답니다. 요거를 좀 포인트를 잘못 놓쳤어요.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분이 음찔했을 거예요. 저는 소명할 필요가 없어요. 피해자이기 때문에 언론사 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정상적 언론 등록증만 제출하면 되고 우리는 전혀 문제없이 등록했고 등록 그 심사를 받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다. 끝.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등록 서류만 충족해서 허가만 받는다고 다가 아닌데. 자, 초비님 지금 블랙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등록 서류나 심사를 통과해가지고 언론사가 됐어요. 1년이 넘었어요. 문제 일어난 게 없어요. 문제가 있어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저희가 쓴 기사 내용에 큰 파장을 입거나 허위 기사를 보도로 했나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까 그 민원인이 기사의 사진의 선정성을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 없다고요. 아니 그게 공개적으로 상영된 아프리카 TV도 있는데 멀쩡한데 그걸 모자이크하고 보도한 언론사가 문제가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을 보도하는 건데 언론사는. 아니 언론사에서 사실을 보도했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심의를 받고 서류 다 제출하고 인정받아서 등록이 됐는데 지금은 뭐가 문제가 생겼냐는 얘기예요. 뭐가 문제가 생겼냐. 수위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을 보도하는데 수위나 그런 거는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말씀하시고요. 전혀 수위에 문제가 없습니다. 저 원본 동영상 광란의 섹스남녀 아프리카 TV 방송 대상감은 원본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게 19세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1시간 넘게 상영됐습니다. 뭐가 심각합니까? 그렇게 섹스 방송이 나간 나우컴 아프리카 TV가 심각한 겁니까? 그걸 모자이크해서 보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보도한 사자 TV가 수위가 높은 겁니까? 그러니까 초비님 그러니까 상시 고용인의 문제가 생겼냐고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다 마지막 인내심입니다. 내가 지금 수십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 상시 고용인의 문제가 생겼냐고요. 기사가 안 올라가요. 운영이 안 돼요. 뭐가 문제가 생겼냐고요. 상시 고용인의 변경 사유가 생겼냐는 얘기입니다. 응? 모르잖아요, 당신이. 초비지시란 당신이. 그러니까 상시적 고용인의 뭔가 변경 사유나 문제가 생겼냐고요. 응? 그게 서류상으로만 통과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자TV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거나 기사가 업데이트가 안 되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야 문제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했는데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가 있겠지. 상시고용에 문제가 있겠지. 뭐 기사 갖다가 퍼오겠지. 베끼겠지. 그러한 근거 없는 문제 제기로 조사를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도. 자, 제가 정기구독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강퇴당합니다.
자, 그리고 4대 보험 내역서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노동청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노동자가 제소를 하는 거예요. 제3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동자, 고용된 사람이 아무 말도 없는데 무슨 4대 보험을 증명하고 뭘 증명을 해요.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요. 자, 안녕히 가시고요. 네, 뽕수나 사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으면 고소를 하라고 하세요. 전혀 문제가 없고 어떤 사건이든 말씀드리지만 하나씩 툭툭 던져요. 뭐 고임수역 산수사, 나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본인이 저 사람들은 유신을 그냥 까고 죽이려고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충분히 유신하고 토론하자는 사람들이 아니야. 뽕수나 사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어떤 제보를 해왔고 그 제보에 대해서 당사자들하고 논의를 했고 만약에 그게 허위면 니들이 고소를 해라라고 했고 본인들이 그걸 터뜨렸고 본인들 자체가 방송에 대한 애정이 떨어졌었다는 얘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크게 터지고 오바 액션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뭔지 아세요? 신뢰가 깨졌을 때입니다. 핵심 매니저들이 진행자가 방송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방만 들고 방송하고 할 정도면 이미 마음이 어느 정도 떠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항상 그 뒤통수 치고 문제 일으키고 나가면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개별적으로 어떤 제보가 와가지고 본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의를 했고 전화상으로 상의를 했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고소를 해라 증거자를 줄 테니까. 근데 그걸 다 퍼뜨렸어요.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냐. 의심했으면 그냥 잘라버리면 되지. 안 그래요? 나는 걔 말을 믿으면 잘라버리면 돼요. 내가 미쳤다고 방송 전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상의를 하겠습니까? 그게 그냥 사실이라고 믿으면 잘라버리면 되지. 블랙하면 되지. 굳이 목 아프게 몇십 분 동안 설명하고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상의해도 지랄이야. 상의 안 해도 지랄이고. 상의해도 지랄이고 상의 안 해도 지랄이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스트림 끊기시나요? 그 매니저분 체크를 해주시고요. 유튜브로 보세요. 그러면 끊기면. 자, 다음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어느 사람이 허가 받았으니까. 허가가 아니라니까요. 등록제예요. 우리나라 언론사는. 허가제가 아닙니다. 무슨 군사 독재사세요, 큐피님? 그러니까 멍청하면 까지도 말란 얘기예요. 멍청하면. 논리적이기까지 바라지 않는데 팩트 구분이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허가제야. 경기도청은 등록만 업무만 하는 거라니까. 경기도청은 등록 업무만 하는 거예요. 그냥 언론사가 몇 개 있나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거참 유스트림 체크자 유스트림. 멍청한 건지 그냥 멍청한 척 하면서 그냥 깔려고 하는 건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요것도 하겠네요. 경기도청 멘붕 실체까지 갔네요. 여성가족부에 연락을 했더니 담당관님이 허덜 왔구나. 또 왔구나. 그래서 다다음 주 11월 마지막 주에 뵙기로 했습니다. 뭐 우편으로 접수를 하래요. 그래서 내가 왜 굳이 우편으로 접수하지? 난 얼굴 보면서 접수할 건데. 올게 왔구나. 제가 이번에 만약에 방송통신 다른 이유 해가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또 할 거면 나 목숨 걸고 할 거다. 아니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감독기구에서 심의감독기구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4대 권고를 했는데 아직도 안 지켜지면 끝난 거 아니에요.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을 해야지. 뭘 더 뺄 게 있어 이제. 더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송전까지 이거는 자기 업무를 자기의 당연한 그런 해야 될 일들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유기죠. 직무 유기. 예.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미 심의를 했고요. 문제가 있다고. 청소년에게 문제가 있다. 4가지를 개선해라. 라고 감독기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바뀌었어. 몇 달 지났는데도. 그러면 당연히 개선 의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성가족부 또 담당
나우콤 아프리카 TV 청소년 유해 매체 결정 신청서를 받을 담당 직원분들은 또 사색이. 이번에는 무조건 청소년 보호위원회 갑니다.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가니까 일단 나를 기다려줘. 가.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아유 더러운 피. 저는 앞으로 뭐라고 하나요? 그 악플러를 더러운 피라고 합니다. 다른 가정교육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더티한 bloody. 예. 그래서 더티한 더러운 피라고 이렇게 악플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시사 방송하는 분인데 단일화를 해야 된대요. 그렇게 단일화를 안 하면 안 된대요. 근데 단일화 후보를 까요. 정말 그런데도 한쪽 후보자 진영에서는 알면서도 놔둬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교묘하게 그냥 개인 시사 방송이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자기들하고는 뭐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다른 게 뭡니까? 단일화하면 후보의 좋은 점, 그런 것들도 정책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연대를 해야지. 물론 비판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일화 과정이잖아요. 단일화 과정. 상대방 후보가 아니라 단일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안철수 까고 보수 언론에 안철수 관련된 보도 나오면 그거 가지고 문재인 관련된 보수 언론은 그렇게 보수 언론을 까면서 문제점 지적하면 왜 보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안철수 까면 그걸 가지고 막 화색이 반발하면서 보세요 이건 참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추잡함과 경박스러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저번에 민주당 경선할 때 어땠습니까? 손학규, 김두관 같은 민주당인데 그렇게 깠습니다. 죽일 듯이 깠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민주당 내부에서 경선할 때도 같은 민주당 사람들이 그렇게 까고 죽일 듯이 하면서 또 단일화 과정에서도 똑같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아니면 그 반대측은 무조건 깝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어떤 진영이든. 예? 그런데 그런 천박하고 경박한 세력들을 당장에 도움이 된다고 갖다 씁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운 것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부도덕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막장 양아치들을 갖다가 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내일 모레 또 가죠. 내일 모레 또 공판, 선거 공판에 갑니다. BJ 망치 부인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이 징역 8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 착각하는 게, 구공판은 징역형을 내리려고 검사가 재판을 하는 건데, 자꾸 벌금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벌금형, 집행유예.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벌금형을 내릴 거면, 구약식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이 쭈꾸미 같은 놈들은 뇌가, 존슨에 붙었나, 똥구멍에 붙었나, 이 뇌가 그냥 똥독에 올맞나. 자, 검사가 그 벌금형을 때릴 거면 구약식으로 때리지 구공판을 하진 않습니다. 징역 8개월이면 절대로 적은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벌금형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무식한 놈들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는 피고가 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있고, 반성하고 사죄하는 의미가 있을 때, 그럴 때 내리는 게 집행유예입니다. 가끔은 초범한테도 내리는데, 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서 봐줄 수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구공판으로 온 거거든요. 판사도 양형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형 기준. 근데 이 사안을 이게 만약에 유죄로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도 판사가 쉽게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검사 입장에서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집행유예 그냥 받아들이고 끝낼 수도 있겠는데,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많은 멍청이들이 착각하는 건데, 집행유예는 죄가 인정되는데 유예하겠다, 집행을. 말 그대로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사건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반성을 안 하고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대로 집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집행유예 2년이면 집행유예 2년 동안 다른 범죄 사실이 있거나 다른 그 범죄를 저질러서 하게 되면 그 집행을 유예했던 것을 집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유죄예요.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가산을 해서 붙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또 한 쭈꾸미가 또 왔네요. 쭈꾸쭈꾸. 유시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뭘 혼자 하는 것처럼 모르는 새끼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안녕히 가시고요. 아는 척 하시고. 아니, 이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무죄라고, 집행유예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벌금형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멍청한, 사람들한테 경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BJ 망치 부인님은 결과를 알고 있다는 거죠. 방송에서, 어제 방송에서, 그전 방송에서, 신께서, 무죄라고 하셨다. 그래서 자기는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신의 그 뜻을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예. 신의 그런 그 뜻, 신이 무죄라고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가 커요. 그러니까 죄가 인정된 거라니까. 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징역 8개월을 선고하는데, 인정하는데,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한다. 그 2년 동안 아주 착하게 살고 아무 문제를 안 일으키면은 안 받는 거예요. 그 집행을. 근데 그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사법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집행유예를 했던 것까지 붙어서 처벌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행유예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집행유예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초범이라서 집행유예 받았어. 징역 8개월을 받고. 근데 나중에 그 집행유예 2년인데 2년 동안 사고를 쳤어. 그래서 유죄를 받았어. 그러면 기존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형까지 같이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걸 감안해서. 예. 그때 집행유예를 한 것까지 형이 가산이 돼가지고, 가산 디지털 단지가 돼가지고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전과가 뭐가 또 아니야, 집행유예가.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검사가 결정하는 거, 기소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리거나 사정이 너무 딱하거나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죄가 인정은 되지만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유예가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있는데, 기소유예는 검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검사가 판단하는 거고, 선고유예는 중요한 증인이라든가, 증거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없어. 그래서, 일단은 이 새로운 증인이나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 선고를 유예하고, 검사 측이나 다른 그 변호사 측에서 그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 선고유예. 선고에 대해서 지금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지만 너무 또 섣부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유예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선고를 유예할 수가 있고, 기소유예는 전과 안 남아요. 그러나 선고유예는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고, 선고가 안 되면 일단 재판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는 선고를 받은 겁니다. 유죄가 된 거고요. 자, 말씀드리겠고요. 거기까지 하고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날 그 선고 공판 하고 경찰서 들려가지고 이제 프리서버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근데 뭔 조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또 조사를 받으라니까 또 가야지 뭐 어쩌겠어요. 증거자료 그냥 이파이 드렸는데도 그냥 또 오라고 하니까 가야죠. 자,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 폭행 사건 관련해가지고 지금 항고장을 써야 되는데, 크게 귀찮나?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번 주 중에 제출을 할 생각입니다. 적어도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접수를 해야 되는데, 목요일 날쯤 접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접수를 하고, 지금 무고죄는 검찰 넘어갔어요. 그건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검찰의 결정에 따라서. 요즘 이제 경찰하고 검찰하고 좀 사이가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금요일 날이 저는 매우 기다려진다는 점, 그 점이 포인트가 되겠죠. 여러분들 제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제보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저도 기사도 써야 되고, 지금 제휴도 해야 되고, 죽어버리겠어. 정말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많아서야 돈 되는 일은 아닌데 다들 이렇게 힘든 일들만 많아서 또 여성분께서 오늘 새벽에 또 온몸을 살랐어. 자, 11월 10일에는 남녀가 광란의 섹스쇼를 뭐야 이거? 세이캐스트 에러 났는데? 에이, 또 하필이면 또 지금 에러가 나나. 자, 세이캐스트가 지금 에러가 났습니다. 많이 보고 있는데 또 이게 에러가 났네. 왜 에러가 난 거야? 자, 잠깐만 세이캐스트 리방 좀 할게요. 이런 에러가 거의 없는데 갑자기 에러가 난. 세이캐스트가 잠깐 끊겼을 겁니다. 야,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게 끊기네. 세이 쪽에 문제가 있는 건가? 사이트가 갑자기 느려졌어요. 저 매니저분들 세이 체크 좀 해주세요. 갑자기 사이트가 좀 느려졌어요. 갑자기 종료가 되면서 참 별 상황이 다 발생을 하네. 뉴스 가게로도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이 좀 다운돼서 다시 안 되죠? 세이 클럽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다시 접속은 됐는데 뭔 일이래 또. 아무튼 지금 세이캐스트 쪽에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잠깐 녹화를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왜 안 멈춰? 렉이 걸렸나 본데?